뭐 로빈 대표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네, 뭐 로빈, 제 이름이 물론 로빈은 아니죠. 로빈은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불린 시간보다 바텐더 닉네임으로 불린 시간들이 더 많아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20년 넘게 로빈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으니까. 간략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텐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전공이 저는 호텔이었었고 집안에서 하는 조그만 사업도 호텔에 관련된 사업이었어서 제 의지로 사실 전공을 선택한 건 아니긴 하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호텔 경영이니까 일을 시키는 거죠. 제가 뭐 성격 자체가 지금처럼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었었고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치면 완벽한 아이에 가까운 되게 내향적인 완벽한 아이였죠.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성격이 좀 바뀌게 되고 다시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때였었고 제가 처음 만들어 본 칵테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토닉, 하나는 마티니였어요. 제가 만든 칵테일을 제가 먹어봤죠. 진짜 깊은 고민에 빠졌었죠. 어땠길래요? 사람들은 왜 이걸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음료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죠.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본 칵테일이고 맛이 있을 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제가 실제로 처음 마셔본 술들도 조니워커 블루랑 로얄 살루트였었어요. 좋은 걸로도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의 술이 저한테는 엄청 쓰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바에서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저도 그 과정들을 거치다가 두 번째로 일한 곳이 호텔 바였었는데 예전에 호텔 바는 정말 엄숙한 규율이 좀 있는 편이고 정말 레시피북의 두께가 이만했어요. 호텔은 사실 저랑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시스템이 정해져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없다라는,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틀에 박힌 걸 안 좋아하시는. 틀에 박혀있는 시스템을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호텔이랑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안 간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세대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TGI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바텐더를 하고 있던 동기였었는데 와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TGI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새로운 세상, 손님을 상대를 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제가 과연 바텐더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떤 손님들이 한 분이 오셨는데 세컨드 비치를 저한테 9번 시킨 분이 있어요. 같은 날에요? 네. 하루에 그것도 맛있어서 9번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로 9번을 저한테. 보통 그 정도면 진상.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제가 바텐더 하면서 첫 번째로 생긴 제 팬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분이 옛날에 지금은 잊혀졌지만 후리첼에 제 카페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엄청 친해지게 되기도 했고 여러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셨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로빈이라는 이름을. 그쵸. 로빈이라는 이름은 TGI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로빈이라는 이름을 대부분 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배트맨은 어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로빈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나온 로빈이에요.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할 때 주니어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라는 공간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신나게 일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엄청 머릿속에 많이 박혀있지만, 준비를 해놓고 난 이후부터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인도에 갇혀있는 로빈슨 크루소의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에 대한 표현, 그런 고뇌들이 좀 있었었죠. 닉네임을 그냥 짓는 게 아니구나. 뭔가 사연이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바텐더들의 닉네임을 많이 지어줬죠. 스승들이. 저 때는 스승님들이 지어준 건 사실 아니었고 제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진짜 많은 이름들을 지어줬죠. 그럼 다음 칵테일은 어떤 걸로? 딴 데 가서 내가 뭘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냥 뭐 모르겠어요. 지금 드시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난 아까 먹었던 거에서 이런 게 필요해,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 키워드만 몇 개 던져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러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런 걸 해드리면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었는데. 그 혹시 뭐 랍스칼리오는 아니고요? 오, 랍스칼리오는 어떻게 아세요? 유명한 시그니처 아니신가요? 사실 랍스칼리온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은데, 이름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바에서 따온 이름이고 제가 바리에이션을 좀 다르게 하고 만드는 테크닉의 핸들링을 좀 했을 뿐인 거지, 원래 임프루브드 칵테일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랍스칼리온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그 이름을 그냥 계속 쓰게 된 케이스인 거죠. 만들어 드릴 거는 제가 벌써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다 돼가는데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새로운 바텐더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바텐더들과의 갭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제가 필드에서 일을 하지 않는 오너라면
있으면 이런 고민을 사실 안 할 텐데 저는 항상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신입들이나 새로운 바텐더들한테 제가 배우는 것도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니즈들을 젊은 바텐더들은 엄청 빨리 캐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니까 실제로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베큐um 디스틸러리, 감압 증류에서 만드는 칵테일들을 시도하긴 했죠. 저희가 1번으로 만든 감압 증류 칵테일이 있어요. 블루치즈를 사용한 증류주를 따로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블루치즈 마티니를 만든 거죠. 블루치즈 마티니는 보드카와 블루치즈만 넣고 수비드를 하고 난 다음에 감압 증류기에 넣고 온도는 40도 정도에서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요걸 받아서 놓으면 알코올 도수 한 80도 정도 나오니까 얘를 다시 물로 알코올 도수를 맞춰서 55도로 만드는 거죠. 그걸 베이스로 이제 해서 만드는 거예요. 흔히 알고 계시는 마티니라고 생각하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55도라고 무섭게 써있다. 55도든 65도든 핸들링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 가지 버전들로 만들어 봤을 때 55도 버전이 제일 단단한 편이고 이 달콤한 맛이 나는 비앙코 버무스랑도 잘 어울리는 편이긴 하죠. 저희가 만드는 그 감압 증류에 쓰는 장비들이 그래도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소규모 업장들이나 이런 데서 써보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쵸. 뭐 증류기를 쓸 거라는 생각조차 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증류기들은 바텐더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쓸 수 있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꼬릿꼬릿한 냄새나. 나 오징어 굽는 냄새. 난 거기서 더 갔어. 이게 먹는 거라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아니야, 근데 약간 찌릿네? 블루치즈 같은 거 냄새 유명해. 마라톤 뛰고 양말에서 나는 느낌 같은 맞아요. 맛은 또 그런 냄새랑 전혀 달라. 만들어 볼까요? 오렌지 비터를 살짝 넣어서 프루티한 맛을 좀 내게 해주고 생각보다 55도이기 때문에 블루치즈를 재증류한 술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앙코 버무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마티니 계열 중에서도 리버스 마티니나 뭐 50-50 마티니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블루치즈 마티니라고 해서 블루치즈 향이 엄청 강하게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명의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어서 블루치즈 마티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올리브는 지금 드시는 올리브랑 같은 올리브인데 중간쯤 드시는 게 훨씬 맛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결정을 하셨나요? 스모키하면서 시트러스한 걸로 블루치즈 맛 어땠어? 독한 보드카 느낌? 나는 왜 버섯 맛이 나는 것 같지? 아까 버섯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올리브를 드시면 싹 지워줍니다. 올리브가 이렇게 느끼한 거였구나. 태어나서 지금 올리브를 가장 많이 먹어봤어. 이 뉘앙스 없지? 전혀 없는데? 달고 끝에서 이제 시트러스한 거예요. 이거 시원하다. 좋다. 얘는 라프로이기 베이스입니다. 이거 교체 안 되나요? 이게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라프로이기를 싫어하시나? 오늘 싫어하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요. 저는 아드백을 좋아해서. 다시는 코블러에 방문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좋죠. 라프로잉만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은 라프로이, 레몬, 진저브레드 시럽, 솔티드 캐러멜 시럽.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맛을 보시면 또 사워 느낌의 풍미가 있고 스모키하고 빵의 풍미가 또 같이 나는 타입이에요. 진짜 사소하지만 가니쉬가 킥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기대되네요. 이 칵테일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코블러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이 칵테일도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얘기한 것처럼 칵테일 이름을 짓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매니저를 붙잡아 놓고 계속 이름을 만들어내라고 협박과 강요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다 생각하고 이름 하나를 내놓기 전에 넌 화장실을 못 간다.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이름을 하나 툭 뺏고 갔었어요. 빵 들어가고 PT 하니까 브루드 피타 하면 안 되냐고. 근데 급해서 그런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이 극한에 그쵸. 내몰렸을 때 초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저도 심지어 손님이 이름 지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브래드 피트가 뭐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가 괜찮은데? 천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 친구가 저랑 가장 오래 일한 13년을 같이 일한 지금은 그러면 다른 데 가 계신 거예요? 지금 마곡에 오픈을 하셨죠. 이러다 나도 바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해주잖아. 근데 로즈마리 향이 확 난다 여기까지. 자칫 헤비해질 수 있거나 너무 스윗해질 수 있는 향과 맛에서 로즈마리가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빵을 먹는 시점이 중간. 전 대부분 이제 가니쉬들을 중간쯤에 맛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드시면 첫 느낌에 오는 임팩트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고, 마지막에 드시면 뭔가 아쉬운 느낌들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와, 되게 복합적인 향인데 로즈마리가 병원에 갔네. 레몬필 향도 좀 나고. 와, 잠깐 입에 또 가네. 되게 오묘한데? 상큼한 맛 있을 것 같고, 달달한 맛 당연히 시럽 들어갔으니까 있을 것 같고. 병원 맛이 좀 거슬리긴 해. 근데 그 달달함과 상큼함이 그걸 좀 상쇄시켜주는. 아, 이게 중독이구나. 원래 피트라는 게 그렇게 빠져드는 거야.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그 향이 맴도는 것 같다거나. 계속 손이 가. 라프로익도 보조해주는 게 있으니까 마실만 하네. 라프로익을. 로빈 대표님이 지금 이 직종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잖아요. 혹시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후배 바텐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 간단한 조언? 간단한 조언. 예. 제가 그나마 드릴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큰 울림이 있는 말은,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좋은 바텐더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좋은 바텐더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요즘을 보면 짧게 경험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패할 수 있죠.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바텐더가 되는 과정 속에서 후배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성과를 이룬 바텐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드는 최고의 한 잔은 내가 바텐더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만드는 그 한 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는 바텐더가 되는 거고, 완성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 게 저는 후배 바텐더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기도 하고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좋다. 꾸준한 게 제일 힘들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래잖아. 제가 20년 차 때 그 생각 한번 했었습니다. 저랑 시작한 바텐더들이 꽤 있었는데 20년쯤 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를 들려주셔가지고. 술 드시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가실 때는 여기 옆에 한번 누르시면. 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봐서 너무 신기하다.